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일기어 도서관 5번째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번역과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디지털 시대가 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디지털 시대라고 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디지털이라는 기기가 우리 세상에 우리 삶에 들어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디지털 변혁, 트랜스포메이션. 그 말은 변혁, 혁신, 완전한 변신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변화를 꾀하는 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게 진정한 변화니라고 따져본다면 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요즘 입학 시절이니까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상급 학년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학교로 갈 때 이제 신입생입니다. 막 들어가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들여다보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는데 언제쯤 그 학교에 적응할까요? 꽤 시간이 걸립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행태도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내용도 바뀌었고 자기 하는 일들도 바뀌기 시작했고 거기 익숙해지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익숙해지면 그때 진정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에겐 변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장한다는 게 이렇게 이참수참 쭉 성장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우스 방정식처럼 이렇게 툭툭 한 상당 기간은 내가 변했나? 내가 뭐가 달라졌지 하다 어느 순간 툭 달라진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것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완전한 변신. 겉모습은 옷도 갈아입고 별짓을 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것들, 가서 어색한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익숙한 것이 다가오고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갖는 의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디지털 기기를 쓰는데 진짜 디지털 기기를 쓰는 건 맞죠? 맞죠. 스마트폰도 옆에 있고 컴퓨터도 옆에 있고 사방에 가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온라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지난해까지인가 있었던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한 2, 3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온라인 쇼핑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쇼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코비드가 끝나고 나니까 그게 안정화되면서 그게 이제 일상이 되어 간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해서 그 전까지는 디지털 기기를 아무리 많이 쓰고 우리가 온라인 세상에 산다고 말은 해대고 메타버스라는 말도 들려오지만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지고 거기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은 그런 특정한 변혁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그게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디지털 변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우리가 알아왔던,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거기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거죠. 도서관에 가보면 요즘은 디지털실도 있고 한참 유행할 때는 컴퓨터를 잔뜩 가져다 놓은 도서관도 꽤 있었고 검색 엔진도 하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만 실제 도서관 안은 어땠을까요? 아날로그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디지털이 계속 보급되었지만 그냥 이렇게 겉도는 느낌? 이건 다른 거야. 도서관이 이거고 여기 디지털실이 들어왔어 하는 느낌? 근데 지금 어떨까요? 아직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도서관이 이제 손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이 손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서관에 안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또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이 이제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도서관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꼭 디지털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그 변혁기를 가져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우스 방정식으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시대가 바뀔 때 우리가 최근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제가 배운 것으로 놓고 보면 산업혁명 시절
그 시절에 기계에 대한 힘이 엄청 성장하면서 원동기, 발전기들이 생겨나고 그게 자동차, 기차, 우리의 모빌리티를 엄청 향상시켰죠. 그 모빌리티가 향상되면서 일어났던 일이 뭘까요? 거리에 대한 개념이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갔던 거리가 1시간 만에 갈 수 있다면 이제 이곳과 이곳의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가 되는 순간, 그렇죠, 문화가 통합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아라비안 나이트 읽어보면 지니가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친구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순간 이동을 시켜주니까, 이 친구는 자기가 빵을 들고 있다가 전혀 엉뚱한 장소에 갔을 때 이 빵이 갖는 의미는 낯선 것이 되는 것이고 신기한 것이 되는 거죠. 난 늘 일상이었는데 이게 낯설어지기 시작하고 주변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행태들이 바뀌고 쓰는 말이 바뀌고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 거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순간이동처럼, 아직은 순간이동은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도 이제 하루 반나절이면 다 왔다 갔다 하고, 주변 국가들은 몇 시간이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점심 먹고 온다, 라면을 먹고 온다고. 그게 예전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이 변해서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실감하는 건 뭐냐면, 실제 그런 문화를 겪고 그런 생활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제 변했구나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우리의 행태들은 이제 안 맞기 시작합니다.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아련한 얘기가 되고, 예전엔 그랬었어 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해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 변혁기마다 일어나는 문해를 쳐다보면 완전히 달라진,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알았던 것이 그닥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지난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지금 제4차 산업혁명기까지 100년 넘는 시절 동안에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온 것이 100여 년이 왔다는 거죠. 그러다 이것이 다시 변화가 일어난다면 100여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농경사회에서 갑자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뒤바뀌고 도시화되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의 행태가 완전히 바뀌죠. 그게 익숙해지는데 꽤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게 익숙해지면서 그 시대가 시작되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왔는데, 이 디지털 변혁기에 들어서면서 생긴 문제는 뭐냐면, 그 변화보다 훨씬 극심한 변화이고 상상력을 뛰어넘는 변화이고, 이것이 기간도 굉장히 단축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우리가 가우스 방정식처럼 성장했다는데, 이 가우스 방정식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아마 극단으로 가면 이제 2차 방정식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부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처럼 성장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개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마트폰을 다 씁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카페에 갔을 때와 노인네들이 카페에 갔을 때의 반응은 다릅니다. 노인네들이 카페에 가서 뭐 마실 거냐고 딱 주문을 받으면 카운터에 가서 종이하고 연필을 빌려와서 적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메모 기능을 꺼내들고 스마트폰에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온라인 주문하는 어플들이 있고 소위 말하는 키오스크들이 장치가 되어 있어서 굳이 카운터에 가지도 않고 매장에 자기 좌석에 앉은 채로도 주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차 타고 오면서 미리 주문해서 도착하자마자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장치가 왔습니다. 그걸 얼마만큼 잘 쓰냐고요? 이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아마 매장은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무인 매장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 무인 매장에 로봇 기능을 집어넣고 AI 기능이 약간만 들어간다면 그 도난 방지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물건을 주문하고 주문된 물건이 어느 그 소위 말하는 우리 사물함 같이 만든 속에 다 들어갔고 그 사물함 번호가 내 영수증 코드하고 맞아서 갖다 대면 문이 열리게끔 계산도 끝난 상태이고 뭐 나쁜 짓이 일어나려면 훨씬 더 나쁜 짓을 많이 방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상상해 본다면 이제 그게 문화로 다가오고 우리 생활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그 생활에 들어가는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건 다 어떻게 되는 거지? 거치장스러워지는 거죠. 그 익숙함이 아까 노인네들이 메모지 끈 찾고 종이 찾아오고 연필 찾고 하는 같은 것들. 며칠 전에 무슨 TV에서 하는 오락 프로그램을 쭉 보다 보니까 어디가 뭐 누가 전화로 얘기를 해주더군요. 음식 레시피를. 그랬더니 이거 받아 적었어?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스마트폰 꺼내두고 메모해서 다 받아 적었다고. 노인네들 아마 기억에 의존하려고 들고 기억에서 다시 재생해서 뭐라고 말했지? 아까 아니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했어. 그것 이제 순간순간 거의 리얼타임으로 받아 적는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결국 디지털 기기라는 거는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것들의 편리함을 집어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편리함이 익숙함을 못 이겨서 잘 안 쓰다가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는 친구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여기 이걸로 시작한 친구들 여기 훨씬 더 익숙하겠죠. 이 편리함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이 편리함 속에서 소위 기술 변혁이 일으킨 시너지 또는 부가가치 그 속에서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행위들이 새로운 가치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세상의 문화를 확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문화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익숙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는 것이 문화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문자를 통해서 읽어서 체험하는 거죠. 체화하는 과정이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체화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드리고 받아들이는 작업을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데 그 익숙함의 과정이 문화의 발전 척도라면 지금은 그걸 깨부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익숙했던 것이 이제 달라질 수 있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 경험해야 해. 그런데 세상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베의 천재라든가 그런 발명가라든가 공상가들이 쥐어짜서 만든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는 작업,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는 문화로 작동하는 작업, 그게 익숙해지는 작업,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데 디지털 변혁기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다시 한번 붕괴되는, 재구성되어지는, 재편성되어지는 작업을 거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도 그 디지털 포메이션이라고 말하기엔 우리가 지금 아직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익숙함에서 못 벗어난 것들,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 새로운 디지털 문명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 틈새를 찾아내는 작업들,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걸 읽어가는 힘. 그래서 제가 상상하는 미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가 좀 다르게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거의 문화는 새로운 문명이, 새로운 문화가 태동했을 때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체화해가는 과정이 문화였다면 지금부터 나타나는 문화는 그 체화를 넘어서서 체화되는,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회가 아닐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을 시키자고 합니다. 지금 뭐 AI 교육까지 들어가고 AI 교과서 얘기도 나오지만 그 전 단계를 보면 코딩 교육을 시키자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코딩 교육, 아마 우리 세대나 뭐 젊은 세대들까지도 코딩 교육하면
학원에 가거나 학교에서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고 그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서 프로그램을 짜는 작업이 코딩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해주는 얘기들도 간단합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더해봐. 제가 대학 시절에 포춘을 처음 들었을 때 해준 과제가 1에서부터 10까지 더하기입니다. 1에서 10까지 더하기 참 어렵죠. 아니, 우린 눈으로 금방 더하지 않습니까? 55, 답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답을 몰라도 우리가 알고는 수열도 있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도 있고, 다 배웠는데, 컴퓨터는 좀 다르게 처리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보다 무지하게 처리하는, 뭐 그런 방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가는 거죠. 공식을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만, 공식이 아니라 가장 기초 단계에서부터 1에서 10까지 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면 아직 프로그램 언어도 배웠고 어디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그 제가 전산학과를 졸업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배운 내용은 기술이다. 기술과 기능을 배웠는데 네가 현장에 갔을 때 필요한 거는 기술과 기능이 아니라 이해다. 문화다. 내가 은행에 취업을 했는데 은행에서 쓰는 프로그램 언어가 다르지도 않고 네가 알고 있는 언어를 그대로 쓸 것이고 학교에 취업해도 역시 그런 언어를 사용할 건데 은행과 학교는 뭐가 다르지?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지? 왜 그렇게 할까? 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른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이 뭐냐면은 논리입니다. 그 논리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효율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20세기, 21세기 오면서 우리에게는 효율성이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보다 더 가성비 높게 투자한 자본이나 투자한 노동력에 비해서 효과가 훨씬 더 좋게끔 할 수 있을까? 효능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게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생산성으로 이어져야 이것이 가격이 저렴해지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물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21세기에 나타난 것들은 뭘까요? 예, 차별성입니다. 나만이 쓸 수 있는 것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아주 안정된 그런 제품들, 희소한 제품들. 그럼 이건 대량 생산하고도 거리가 멀고 생산성과도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가치가 바뀌어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가치가 바뀐다는 것은 익숙함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혁신하는 것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한 코딩 교육의 문제도 그들에게 논리를 가르쳐 줬다면은 그게 코딩 교육의 기본이죠. 왜? 기술은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이걸 프로그램 해줘. 뭘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만들고 싶어. 그랬을 때 그들이 하는 작업은 뭘까요? 그러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 AI의 성능에 의해서 우리가 코딩도 변하는데 초등학교 때도 코딩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그런 교육을 말하는 걸까? 그럼 AI가 점점 더 잘해갈 텐데? 그럼 AI에게 이런 걸 만들어줘. 나 이 물건 만들게끔 이런 것을 살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해줘. 그럼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뭘까요? 논리성으로는 전부 다 해결해 가지만 그 논리성을 넘어서 무언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의성이 보태져야 하는 거죠. 창의성은 논리성 없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다고 논리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초를 배우지 않고는 도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창의적이 되라 그러고 도약하라 그러고 뭘 발명해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수학을 모르고 과학을 모르는데 새로운 물질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을 알고 과학을 알았다고 해서 또 그럼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겠습니까? 거기에 익숙해지면 절대 못 빠져나오지만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거기로부터 비판적이면 충분히 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창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문해는 비판적 문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에 우선해서 비판적 문해는 뭐 제가 늘 쓰는 말로 좀 그러긴 합니다. 왜? 왜 그래야 하는데? 논리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냥 처음 모르는 걸 들었을 때 묻는 왜와는 다른 거죠. 모르는 것을 들었을 때 왜는 이해하기 위한 작업의 왜이지만 이것이 이해가 끝나고 나서는 왜 했을 때는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가치는 뭐니? 하는 얘기죠. 우리가 AI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아까 그 코딩 교육과 비슷한 맥락처럼 그렇고 그런 질문하면 AI는 전 세계를 뒤져서 제일 잘 만든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된 데이터를 줍니다. 근데 거기에 왜를 넣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르게 볼 수 없어? 그래서 다름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AI에게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그러죠. AI의 기본은 학습입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여된 기능인데 그 학습을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답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가 선생이 돼서 나타나서 네가 물어봐 내가 다 말해줄게 하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 내가 배워야 하는 학습해야 하는 AI가 학습해야 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고 AI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협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사회에 우리가 AI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다 뭐가 될까요? 노예가 되죠. 세상의 모든 걸 AI가 알아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는 아까 처음 말씀에 뭐 해줘 그걸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했을 때는 AI는 생각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고 나와 협력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미래사회 디지털 시대에 넘어서 미래사회 문에는 비판적이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를 염두에 둔 그런 사고여지 않을까. 그럼 도서관의 역할도 분명히 보이겠죠. 감사합니다.